안녕하세요. 플러터의 네이티브 모듈 연동하기 발표를 맡은 네이버 아폴로 지식인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플러터 앱과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는 방법과 그 여러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서는 이제 실제로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현재 지식인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인 앱 개발자입니다. 원래는 iOS 앱 개발자였는데요, 현재는 플러터로도 함께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앱 디자인을 또 직접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앱 디자인을 또 직접 만들고 또 멋진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개발자로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의 제목이 플러터의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는 것이죠. 그 각각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주제가 언뜻 보면은 조금 역설적인데요. 플러터를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플랫폼별로 따로따로 개발하지 않으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 위에서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해서 쓴다는 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터를 개발하다 보면 기존의 네이티브 모듈을 꼭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즉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해서 쓰는 게 플러터로 포팅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네이티브 모듈을 애초에 포팅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기존의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해서 쓰는 게 퍼포먼스 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이 각각의 케이스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이티브 모듈을 포팅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티브 로직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네이티브 로직이 아예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로 우리 회사 밖에 서드파티 SDK를 쓸 때 자주 경험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도 SDK나 또는 영상통화 SDK 같은 경우는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렌더링을 하는지 그 코드를 살펴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트로 포팅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SDK를 제공하는 쪽에서 플러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해서 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조금 더 현실적인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네이티브 코드를 다트로 포팅할 수 있다고 해도 기존의 네이티브 모듈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는 성능상으로도 조금 더 이득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요, 그 기존의 네이티브 편집 도구, 미디어 편집 도구가 오히려 좀 더 이런 작업들의 성능상으로 더 최적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이티브를 연동해서 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는 이유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티브와 연동한 대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로직, 데이터와 연동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UI와 연동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와 연동하는 케이스는요, 네이티브 모듈을 동작을 시킬 때 플러터 쪽에 있는 데이터나 데이터를 받아오는 로직이 필요한 케이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 모듈을 초기화를 시킬 때 어떤 파라미터를 넘길 것인지를 플러터에서 전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플러터 쪽에서 들고 있는 어떤 사용자 인증 정보라든가 또는 API 호출 로직 등을 실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네이티브에서 플러터 쪽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연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UI를 연동하는 케이스는요, 네이티브 모듈을 동작을 시킬 때 플러터 쪽에 있는 UI가 필요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티브 화면 내에서 플러터 앱바를 노출한다던가 네이티브 화면 내에서 기존의 그 플러터 앱에 있는 플러터 페이지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동하는 대상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연동하는 대상에 따라서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 네이티브 모듈과 연동한다는 것은 플러터와 네이티브 모듈 사이의 그 접점, 일종의 가교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 채널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러터 뷰도 함께 같이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메소드 채널은요, 플러터에서 네이티브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네이티브에서도 플러터 쪽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통신 방법입니다. 일단 이 플러터에서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할 때는요, 메소드 채널이 중간에 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메소드 채널이 얼마나 액티브하게 가교 역할을 할지는 연동하려고 하는 네이티브 모듈의 그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동하려는 모듈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주입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만큼 플러터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채널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화상회의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플러터하고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메소드 채널의 역할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반대로 지도 SDK처럼 네이티브 화면을 단순히 띄워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채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UI를 연동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플러터 UI랑 네이티브 UI를 함께 한 화면 내에 섞어서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네이티브 모듈이 동작을 할 때 네이티브에서 정의된 UI가 아니라 네이티브 밖에서 정의된 UI, 즉 이제 밖에서 커스텀하게 만들어진 UI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요, 플러터에서 만든 UI가 네이티브 모듈 UI랑 함께 떠야 되기 때문에 플러터 뷰를 사용해서 네이티브 UI와 플러터 UI를 섞어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만 봤을 때는 플러터에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속 편하게 다트 코드로 포팅하지 말고 그냥 네이티브에 연동을 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네이티브 연동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의 목표는 단순히 네이티브를 연동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이티브 연동이 정말 필요한지, 정말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연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한 4개의 질문을 던져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원론적으로 네이티브를 연동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는 것이 당장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도 양쪽 플랫폼을 각각 개발을 해야 되고요. 구조도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에 채널 같은 게 껴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겠죠.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 네이티브를 연동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질문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기로 결정했으면요, 연동을 하고자 하는 이 모듈이 플러터 앱과 얼마나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는 것은 크게 데이터를 연동하는 측면과 그리고 UI를 연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죠. 내가 연동하고자 하는 그 모듈이 플러터 앱 쪽에 있는 데이터나 또는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로직을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에서 플러터 쪽으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필요한다면은 메소드 채널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네이티브 모듈에서 플러터 쪽에 있는 UI에 많이 의존적인지를 또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플러터 쪽에 있는 UI를 네이티브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면은 플러터 뷰를 통해서 네이티브 모듈에 있는 UI와 플러터 UI를 섞어주는 그런 작업을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보너스인데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만약에 연동하려고 하는 모듈이 앱에서 주로 쓰지 않는 언어인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라든가 어떤 앱에서 주로 쓰는 메인 언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처리가 또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티브를 연동하는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는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지식인 앱에서 어떻게 네이티브 모듈들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몇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영상 수업 모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영상 수업 모듈은요, 지식인 앱에서 사용자가 전문가와 음성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에는 1대1 통화와 그리고 그룹 통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고 또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그 네이티브를 연동할 때 던져봐야 될 질문들 이 3가지를 가지고서
실제로 이 음성 영상 수업 모듈을 적용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었는지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에 먼저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것이 정말로 그 다트로 포팅해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지를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서는 음성 영상 통화 기능을 개발하려면은 그 사내에서 제공을 해주는 통화 SDK가 있습니다. 그 통화 SDK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통화 SDK를 다트로 포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소스 코드가 일단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로직 같은 것들을 알기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통화 SDK를 전담해서 개발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트로 포팅을 해봤자 유지보수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실시간 영상 통화를 플러터로 구현했을 때 성능상에도 이점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속 편하게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플러터 앱과 음성 영상 수업 모듈 사이에 이렇게 메소드 채널을 하나 두고 이렇게 연동을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영상 수업 모듈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플러터 앱을 베이스로 두고요, 그리고 네이티브와 소통할 수 있는 메소드 채널을 하나 가운데에 두고 실제 네이티브 음성 영상 수업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플러터 쪽 데이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음성 영상 수업 화면을 맨 처음에 띄울 때 필요했던 몇몇 데이터를 제외하면 딱히 그 플러터 쪽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 채널의 역할도 비교적 가볍게 가져갈 수 있었고요. 수업 화면을 띄워준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플러터 쪽 UI에 많이 의존적인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음성 영상 수업 중에는 플러터 앱 쪽의 화면을 띄울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플러터 UI를 섞지 않고도 순수 네이티브 화면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터 앱 위로 네이티브 음성 영상 수업 화면을 완전히 덮는 방식으로 UI 구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영상 수업 모듈은요, 데이터적으로나 UI적으로나 플러터 앱에 상당히 독립적이라서 비교적 가볍게 연동을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식인 앱에서 좀 복잡한 텍스트 에디터도 함께 연동을 했었는데요. 음성 영상 통화와는 다르게 연동하는 방식도 조금 복잡했어서 이 사례도 한번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텍스트 에디터는요, 지식인 앱에서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터는요, 단순히 글만 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폰트도 수정할 수 있고요, 또 사진이나 영상도 편집을 해서 첨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치 텍스트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글을 임시 저장도 할 수 있고요, 작성한 글을 발행을 할 때 태그 같은 것도 달 수 있고 비공개 설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굉장히 기능이 풍부한 텍스트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도 음성 영상 수업 모듈과 마찬가지로 연동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먼저 네이티브로 개발하는 것이 정말로 더 효율적일지를 체크해봤습니다. 일단은 사내에서 제공해주는 텍스트 에디터가 있어서 이제 이 SDK로 개발을 해야 됐는데요. 문제는 이 SDK를 다트로 포팅하기에는 기능이 너무나 방대했었습니다.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또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이나 또 리치 텍스트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플러터로 포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네이티브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에디터가 실행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초기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등록하거나 글을 저장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도 에디터 밖에서 정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사용하는 플러터 쪽에서 데이터랑 로직을 제공해줘야 됐기 때문에 플러터 쪽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메소드 채널도 양방향으로 액티브하게 중계를 해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요, 음성 영상 수업 모듈이랑 구조가 비슷한데요, 메소드 채널 쪽이 훨씬 더 액티브하게 가운데에서 데이터와 명령을 중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러터 쪽 U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봤는데요. 에디터 내에서 생각보다 플러터 페이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네이티브 UI를 단독적으로 띄우는 게 조금은 어려웠던 케이스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에디터는 네이티브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상단바는 플러터 뷰로 구현을 해서 네이티브 UI와 합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바에 보시면요, 설정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상단바만큼 크기가 잡혀있던 플러터 뷰가 이렇게
화면 전체를 덮도록 크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플러터 뷰가 화면을 다 덮으면 플러터로 구현된 설정 패널이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플러터 뷰를 가변적으로 늘리면서 다른 플러터 UI도 여러 위치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설정 패널에서 이 태그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태그를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 페이지도 플러터 페이지입니다. 플러터 뷰를 사용하면요, 이렇게 기존의 플러터 페이지를 재활용해서 네이티브 페이지 위에서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는요, 데이터도 플러터에 많이 의존적이고 플러터 쪽 UI에도 많이 의존적이라서 플러터 UI가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했고요. 그래서 플러터 UI랑 네이티브 UI를 한 페이지에서 자유자재로 믹스할 수 있게 이렇게 플러터 뷰를 사용해서 텍스트 에디터 UI와 하나로 합쳤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는 플러터 뷰를 초기화할 때 엔진을 초기화하는 이슈들도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요, 이 플러터 뷰가 단순히 기존의 네이티브 앱에 플러터를 연동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플러터 앱에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너스로 파이썬 모듈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케이스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모듈을 연동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지만 그래도 혹시나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모듈을 연동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만든 파이썬 로직이 있어서 이거를 다트로 포팅을 해야 되는데 포팅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을 때 파이썬 모듈 연동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싶은데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상응을 하는 다트 패키지가 pub.dev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파이썬 모듈 연동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모듈을 연동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타플롯이라고 하는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다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다트 패키지를 사용하면요, 파이썬 외에도 루비나 고랭, 러스트 등을 연동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서드파티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법이 그 API가 생각보다 좀 직관적이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차코파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다트 패키지인데요. 이제 이 장점은 파이썬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플롯보다 사용법이 좀 직관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코 파일을 한 다음에 execute 코드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파이썬 코드가 바로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직관적인 API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요, 이 차코 파이는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실행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만 지원이 된다는 안타까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그 플러터에서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는 것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떤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네이티브를 연동하는 것이 정말로 최선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는 것은 크로스 플랫폼의 장점을 상쇄를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네이티브 모듈을 연동하는 게 좀 당장은 쉬워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도 양쪽 플랫폼을 각각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구조까지 함께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러터라고 하는 훌륭한 크로스 플랫폼 환경 위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네이티브를 연동할 필요가 있을지 먼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저희 팀의 최유태님이 홍보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더 공유를 드려볼게요. 네이버 아폴로 CIC에서 현재 앱 개발자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플러터, iOS, 안드로이드 개발자 모두 구인하고 있고요. 아래 지원서 작성 링크에서 희망 조직을 아폴로 앱데브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 쪽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